대표자보다는 사실 돈을 덜 벌 거잖아요. 적게 받기도 하겠지만 한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월급은. 그러면 그분들은 그 수입을 늘리려면 당연히 대표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 거라는 건 당연히 욕심이죠. 대표자는 그거를 다 껴안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창업을 했으면은 망하지 않고 정말 어정쩡하게 먹고 살 만한 거를 계속 끌고 갔을 것 같아요. 뭔가 욕심은 있고 또 근데 또 커피의 맛은 포기를 못 하니까 손해는 손해대로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겠죠. 동주님 오늘 로스팅 괜찮았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한 7시간 한 것 같은데. 7시간? 제가 오늘 동주님을 1층으로 부른 이유는 사장님 인터뷰를 저번에 하다 보니까 사장님과 함께 오멜라스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투자금으로 직접 창업을 안 하시고 오멜라스의 로스터가 되기로 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창업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운영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 운영 능력이요? 네, 대표적으로는 일단 성실함. 성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안 성실했어요. 그때는 더더욱. 지금은 사장님을 만나서 더 조금 부지런해지고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잘한 게 있지만 그 전에는 배짱이 같은 삶이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만족하고 경제적으로 뭐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거에는 욕심이 없었고 그냥 지식을 얻어가는 재미만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뭔가 돈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크게는 없었는데 사장님은 이제 그거를 하시고 계셨고 그쪽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이다 보니 제가 서로 약간 좀 그런 게 좀 끌렸던 거죠. 필요에 의해 사장님을 뭔가 간택한. 사장님이 간택을 했죠. 내가 운영 능력은 부족하겠구나. 그러면 사장님과 함께 일을 해야겠다. 여기 소속으로 일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하셨고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대표자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었어요? 사장님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진짜 일찍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게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거일 수도 있고 안 대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정말 필수인데 사장님이 진짜 20살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던 분이라서 저는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찮은 게 없어요. 귀찮음을 잘 몰라요. 저는 뭐 요령을 피워서 뭐 약간 좀 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약간 FM이라고 해야 되나? J죠, J. 그 J시죠. 완벽한 J. 한 달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10년 동안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고난. 그죠? 근데 저도 봐온 경험상 경영에 대한 능력치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대표자로 있고 그거 외에 기술적으로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과 약간 세트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오멜라스 커피에서는 커피를 이제 볶는 로스터 기술자 전문가와 경영에 대한 전문가 이런 느낌으로 더. 예전에 사장님하고 촬영했던 그 동업에 관한 영상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사장님이 로스팅을 못 하시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카페를 아예 못 차린다 뭐 어떤 운영을 아예 못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건데 서로가 이제 되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는 서로의 어떠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어떠한 사람이 어떤 거에 간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믿고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직원이 많아지기 전에는 뭔가 사장님하고 항상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장님이 로스팅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사장님도 제가 없는 날엔 사장님이 직접 하시고 이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선이 명확해졌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회사인 것 같아요. 규모가 작았을 때는 하고 싶어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가 맞았어요. 제가 아프면은 당연히 사장님이 로스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사장님이 아프면은 제가 하루 종일 매장을 본다든가 고객을 상담을 한다든가 어떤 회사 좀 더 완벽한 회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 선은 계속 더 명확해질 거예요. 저희 사장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세팅 가시면 많은 사장님들 뵙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이런 사람은 창업을 하면 안 되겠다. 성실함이 적당해요. 다 적당하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하면 안 되는 사람 또는 그럼에도 해도 되는 사람. 예전에 커피를 처음 배웠을 때는 커피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진짜 강했는데요. 지금은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 곳이라고 하면 로스팅만 잘하는 사람, 라떼아트만 잘하는 사람, 마케팅만 잘하는 사람. 결국은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상품을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한 곳만 오히려 빠지게 되면은 그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빵을 만들더라도 내가 무슨 빵을 다 먹어봤어야 이 빵이
비교적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게 손님들한테 딱 갔을 때 너무 내 기준으로만 삼았기 때문에 손님들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못 시키는 거죠. 근데 마케팅이든 뭐 로스팅이든 추출이든 뭐 베이킹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시야가 좀 넓어야 된다. 그래서 로스팅을 가르치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도 되게 자주 해드리는 말인데, 이 원두를 볶는 것도 사실 돈을 주고서 이제 원두를 볶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로스팅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오히려 저는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어렵다고 보거든요. 로스팅이라는 건 한번 정해놓으면 내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그냥 그대로만 볶으면 돼요. 항상 균일하고 일정하게. 근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유행이 항상 변하는 것처럼. 플랫폼도 항상 바뀌고. 네. 오히려 그 시장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단적인 예로 나는 커피는 진짜 잘 만들어 라는 사람과 나는 커피는 중간은 하는데 이걸 잘 팔 자신 있어 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서는 후자의 사람이 조금 더 대표자의 역할에 잘 맞는 스타일이겠네요. 약간 피라미드처럼 생각을 해보면은 커피를 잘 볶고 커피에 대한 어떠한 진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면은 거의 제 생각에는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을 못해. 네. 근데 커피는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인정을 받는 거죠. 1등은 마케팅을 안 해도 된다. 알아서 해줄 사람들이 붙으니까 또. 그렇죠. 맛있으면은 입소문도 타고. 동주님이 사장님과 함께 하기 전 상황, 그 상황을 겪고 계실 분들, 나는 로스팅이 지금 재밌고 좋은데 카페도 사실 차리고 싶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딱 놓여지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저희 사장님이라면 그런 말 하겠죠. 당장 창업하세요. 망하는 것도 경험이다. 빨리 망해봐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창업을 했으면은 망하지 않고 정말 어정쩡하게 먹고 살만한 거를 계속 끌고 갔을 것 같아요. 뭔가 욕심은 있고 또 근데 또 커피의 맛은 포기를 못하니까 손해는 손해대로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겠죠. 네. 결국은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돈이 돼야 예술을 해요. 돈이 돼야 로스팅도 하고 돈이 있어야 진짜 비싼 콩도 한번 볶아보고 여러 번 볶아보고, 그것도 이제 다 기회로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카페 투어를 가라고 이제 추천을 드릴 때도 장사만 잘하는 데도 가보고 정말 커피를 엄청 잘하는 데도 가보고 인테리어가 이쁜 데도 가보고 진짜로 자기 자신한테 내가 창업을 해서 뭐를 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내가 이거를 사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경험해봐라. 정말 창업까지도 생각이 있으면. 그렇죠, 많이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저처럼 동업을 하세요. 로스터기 한 대 사가지고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진짜 성격이 잘 맞아야 돼요. 다들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망한지도 알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는 거 보면은 좀 감정적인 걸 많이 좀 배제했던 것 같아요. 대화하거나 공과사를 완전 구분해서 지금 왜 근데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리시죠? 아니 제가 옛날에는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좀 배짱이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장님은 성실한데 맞아요. 제이 그 자체인데 배짱이가 들어왔네?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면 돼요. 근데 또 목표가 같다 보면은 바뀌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이러면서도 나중에는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스스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너가 얼마나 했네, 너가 잘했네 못했네 보다는 내가 이만큼 할게가 맞는 거죠 사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표자보다는 사실 돈을 덜 벌 거잖아요. 적게 받기도 하겠지만 한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월급은. 그러면 그분들은 그 수입을 늘리려면 또는 즐겁게 내 일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도 만족하면서 지내려면 어떤 걸 더 해야 될까요? 어떤 한 분야의 좀 전문가가 되면은 저는 그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길이 계속 생긴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배추비 님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밖에라니요. 구독자님 들으세요 지금. 기바가! 뭐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광고도 받을 수 있고 유튜브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직업적인 만족감도 생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로스팅을 하면서 수업도 하고 이 원두를 가지고서 또 재밌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입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당연히 대표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 거라는 건 당연히 욕심이죠. 대표자는 그거를 다 껴안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는 거고, 저희는 저희의 전문직을 어떻게 좀 더 살려서 물꼬를 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이 마케팅하는 동안에 저희는 주식을 한다든가 재테크를 공부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사장님은 퇴근해도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하면은 집에 가잖아요. 그 시간에 뭐 다르게 돈 벌 수 있는 뭔가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의 좀 전문직을 더 살려서 그쪽으로 가서 뭐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루스턴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배짱이는 아니지만 또 막 그렇게 사장님처럼 성실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또 다른 고민이 좀 들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성향이지? 확실한 거는 이도저도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끝!